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선선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9월의 공모주의 공기는 또 어떻게 좀 달라질지 일정이 잡혀있는 공모주들은 미리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8월에는 스펙이 굉장히 많았는데 9월에는 스펙은 3개, 일반 종목은 8개의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SLS 바이오부터 해서 한사까지는 일정이 싹 다 겹친다는 거거든요. 너무 몰려있죠. 이때 아마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피하랴, 마지막에 추석 연휴를 피하랴 하다 보니까 요때 다들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중에 몇 개는 일정이 10월로 좀 차라리 밀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종목들 먼저 순서대로 쭉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신성 ST. 초전도체 관련주로 유명한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인데요. 전기차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터리 부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부스바와 모듈 케이스가 있는데요. 부스바는 배터리의 전기적 에너지를 상호 연결해주는 부품이고 모듈 케이스는 배터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는 2013년 LG엔솔의 ESS 부품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2차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포드와 폭스바겐 같은 약 11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대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더라고요. 실적을 보면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좋게 봤고요. 공모 구조를 보시면 사이즈가 가벼운 건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2,262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606억 원 정도의 규모. 그래도 2차전지 섹터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와준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특히나 또 유사 기업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봤을 때 23년에 상장한 3기 EV나 알맥에 비해서는 많이 좀 매력적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3기 EV는 23년 반기 실적을 연한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무려 61.84배나 되더라고요. 최근에 상장한 알맥은 단기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463억 원 정도. 그래서 이 신성 ST가 알맥처럼 확약도 좀 높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얘는 8월 마지막 주 일정이었는데 9월로 밀린 거죠. 웹 표준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맞춤형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UI와 UX 개발 플랫폼, 금융 단말 솔루션, 서버 개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내 UI 솔루션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 웹 표준 개발 기구의 회원사라고 하긴 하네요. 요즘에 이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웹 표준 단말에 대한 수요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매출이 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순이익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23년 반기 실적이 좀 앵스럽긴 하더라고요. 반기를 연한산해 보면 너무 낮은 수치가 예상이 되거든요. 곱하기 2 해보면. 그리고 딱 비슷한 기업으로 토마토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UI, UX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 회사도 실적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수익성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 것도 있지만 상장 후의 성과가 아무튼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을 미칠런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모 구조를 보시면 회사 대표의 구주 매출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또 조금 아쉽기는 한데 유통 물량 자체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 270억 원 정도, 시가총액은 1,176억 원 정도. 자, 밸류에이션은 K사인과 파수, 아이퀘스트, 지니언스랑 비교해서 봤을 때 무난한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죠. 근데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했거든요. 만약에 반기 연한산 실적으로 계산을 했다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PER은 엄청 높게 나왔을 거예요. 반기 실적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실적 부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우선은 이 정도만 볼게요. 다음 넘어가서 SLS 바이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사업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의약품 품질 관리와 신약 개발 지원, 그리고 체외 진단 기기. 의약품 품질 관리는
고객사가 생산한 의약품의 품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대신해서 진행을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 개발 지원은 CRO, 임상시험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체외 진단 기기로는 코로나, 알러지, 소임신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바이오 회사이긴 하지만 순이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놀랄 일은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품질 관리 대행이나 CRO, 임상시험 수탁하는 회사들은요, 실적이 꾸준히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엄청난 R&D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앞서 상장한 DTN-CRO나 바이오 인프라, 얘네들도 매출이 꽤 나오고 수익성도 꽤 있었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살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모 구조를 보시면 당연히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습니다. 61.24%나 되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51.22%로 매우 높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721억 원으로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는 작은 편이기는 하고요. 최근에 이전 상장이었던 빅텐츠가 가벼운 효과를 정확히 누렸었고, 그리고 바이오 성공 공식에서 벗어났던 큐리옥스도 좀 잘 가졌기 때문에 우선은 관심을 갖고 좀 더 자세히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모가 상단의 차이가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괴리율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자, 다음은 IMT.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세정 장비를 주력으로 합니다. 특히나 CO2,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는 건식 세정이 전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HBM, 반도체용 건식 세정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고 해요. HBM 반도체는 AI 반도체에 필수로 탑재되는 고대역폭의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고요.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연결을 해서 데이터 처리 용량과 속도를 일반 D램 대비해서 10배나 높인 첨단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의 수요 확대에 따라서 국내외 반도체 제조사들이 HBM 확대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련주들, 파크 시스템즈나 한미반도체가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그래서 IMT도 HBM 확대의 동반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바이고, 이게 회사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적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소부장 기업 최초로 기술평가 AA 등급을 획득을 했다는 게 또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앞으로가 조금 기대가 되는 기업. 그리고 공모 구조를 보시면 얘도 시가총액 사이즈는 상단 기준 945억 원으로 크지는 않거든요. 유통가능 금액은 394억 원, 아주 가벼운 건 아니고요. 보면 또 유통가능 비율이 41.71%로 조금 높아요. 오버행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기존 주주 관련된 정보를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25년 추정치를 활용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큰 의미는 없겠어요. 이게 지금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이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슷했던 그 반도체 관련주 중에 CG트로닉스가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밀리의 서재, 재수생이죠. 작년 9월쯤에 상장을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모주 시장도 워낙에 얼어붙어 있는 데다가 이 회사의 실적도 조금 불안정했고 고평가 논란까지도 있고 해서 결국은 철회했어요. 자, 이 회사는 밀리의 서재는 KT그룹의 계열사고요. 전자책 구독 플랫폼을 운영을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이고 전자책 IP를 기반으로 해서 오디오북이나 오디오 드라마, 챗북 등의 도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마케팅까지 지원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실적을 보면 20년과 21년까지는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상장을 추진할 때는 실적이 너무 불안정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22년에 전체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23년 반기 기준으로도 흑자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에 인수된 이후에는 B2B, 기업 대 기업 회원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대규모 TV, CF, 광고 선전비 지출을 아예 줄인 덕분에 수익성을 좀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조정석 씨나 이병헌 씨 이런 완전 탑스타를 광고에 활용을 했었는데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비용을 확 줄이면서 22년부터는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이 됐고 공모 물량과 몸값도 줄여서 다시 도전을 하더라고요.
15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상단 기준 공모 규모가 약 345억 원, 시가총액은 1866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46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막 눈에 띄게 메리트를 갖는 정도의 조건은 아닌데 아무튼 전보다는 덩치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리고 유통가능 물량을 쭉 보니까 FI들,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발적 의무 보유에 동참을 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는 좀 좋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유사기업으로는 미스터블루랑 예스24를 꼽았는데 23년 반기 연환산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상단 기준 PER이 18.2배. 그러면 미스터블루에 비해서는 이미 높기는 한데 예스24에 비하면 훨씬 낮고 그래서 그냥저냥 또 무난하다고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기대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싹. 국내 1위의 망연계 솔루션 사업자라고 합니다. 조금 낯설죠? 이 망연계 솔루션은 분리된 망 환경의 서버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와 사용자 PC 간의 파일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분리된 망 환경의 높은 보안성을 유지를 하면서 업무 연속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이런 기업들은 보안을 이유로 사내망을 일반 인터넷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자료를 전송할 때 제약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좀 보안을 유지시키면서 데이터가 잘 연계될 수 있게끔 망을 연계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에서 국내 1위라고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나 NHN 클라우드, KT 클라우드에 이 해당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클라우드 영역의 분리보안 솔루션 강화를 위해서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랑도 파트너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22년과 23년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잖아요. 22년에는 자기 주식 무상 출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23년 반기에는 매출액이 4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뭐 그렇다고 치고 공모 구조를 보면 9월 공모주들 중에서 가장 가볍거든요.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99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163억 원. 그래서 얘는 사이즈 매력이 완전히 크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거는 맞겠고요. 문제는 이런 거는 많이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일정이 엄청 겹쳐 있어서 이때 조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서 보더라도요. 유사 기업들 대비해서 PER이 낮기 때문에 공모가도 꽤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네, 그럼 넘어가서 레뷰 코퍼레이션,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SNS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동을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랑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이 공간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업계 최다 인플루언서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적을 보면은 20년부터 22년까지 매우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플랫폼 구축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수익성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공모 구조를 보면 구주 매출이 26.79% 존재합니다. 모 회사 레뷰홀딩스가 주식을 팔아서 이번에 수익을 좀 챙기게 되겠고요. 그래도 유통가능 비율이 19.87%로 매우 낮고 유통가능 금액이 상단 기준 288억 원, 200억 원대로 가볍다는 게 조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유사 기업으로는 디어유, 커넥트웨이브, 실리콘2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죠. 디어유는 아이돌 팬덤,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고 실리콘2는 화장품 유통 플랫폼이고 뭐 그렇잖아요. 이 플랫폼마다의 성격이 다 다르기는 한데 레뷰 코퍼레이션 상단 기준으로 PER이 24.54배면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냥저냥 좀 무난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두산 로보틱스, 국내 협동 로봇 1위 회사죠. 로봇 산업은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더 주목받고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협동 로봇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한계, 문제점, 뭐 위험성이나 높은 가격, 그리고 어려운 사용 난이도 이런 한계들을 극복한 차세대 로봇으로서 요즘에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업계까지 이렇게 막 치킨 튀기고 이럴 때
활용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의 점유율 1위고 이번에 코스피 상장에 나서게 된 거예요. 보시면 매출은 20년부터 22년까지 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올해 반기 실적도 나쁘지가 않죠. 하지만 수익성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충 파악을 하셨다시피 얘는 시가총액이 상단 기준으로 1조 6,853억 원에 달하는 대여급이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 유통 가능 물량은 20%대, 기존 주주의 비율도 4.77%로 낮은 편, 유통 가능 금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서 파두가 상장 이후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51% 정도, 이거를 막 아주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과연 잘 소화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한데요. 그래도 파두에 비하면 공모가에 대한 평가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확실한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에 비해서 매출은 3배 이상 높은데 지금 제시한 시가총액은 레인보우보다 낮기 때문이죠. 근데 조금 걸리는 부분은요. 레인보우가 삼성의 투자 소식에 유독 많이 오른 경향이 있고 또 실적 비교한 표를 보시면 레인보우는 22년과 23년 반기 모두 순이익을 시현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액 수준이 더 높기는 하지만 아직은 순손실을 기록 중이고요. 그럼에도 국내 1위라는 그 상징성과 아직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은 산업 분야에서는 매출액을 우선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확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각각의 기업 내용은요.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스펙 3총사, 세계 스펙의 공모 규모와 청약 수수료, 그리고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간 정도를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죠. 상장인 제4호는요. 공모 규모가 90억 원, 그리고 청약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환불까지는 이틀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신 밸런스 제15호랑 한국 제12호 어떤 성과를 내는지 확인한 뒤에 아직도 스펙 열기가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면 좀 해볼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신한 제11호는 공모 규모가 360억 원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하게 되더라도 균등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HMC 제6호는 환불까지 6일이나 걸려요. 거의 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하면 균등만 하지 않을까. 경쟁률이 매우 낮다면 파킹 이자를 한번 따져볼 의미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균등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또 스펙 이상 급등이 이어질지도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그래서 상상인 제4호 정도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스펙 중에서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 장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종이나 유통 가능 금액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매력적인 조건들에는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뒀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 기준 9월에 관심 공모주는 신성 ST, IMT, 한싹, 레뷰코퍼레이션, 두산 로보틱스 한 요 정도.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가볍기는 하지만 딱 끌리는 부분이 조금 없었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SL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 유통 가능 금액이 딱히 가볍진 않아요. 시가총액은 가벼운데. 그리고 아직은 공모가 상단과 괴리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공모 사이즈도 줄기는 했지만 눈에 들어올 만한 확실한 메리트가 보이지는 않았고 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죠?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겠고요. 오늘은 저도 이렇게 간단히 훑어본 만큼 여러분들도 대충 감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산업에 속한 어떤 종목들이 있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자, 그럼 9월 공모주 모아보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9월에도 우리의 판단이 맞든 틀리든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고 또 위로하면서 잘 버텨봅시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